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뭐가 영향을 주냐? 전자쌍 반발 이론이 영향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전자쌍들이 지금 전자들은 다 무슨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뭐하는 힘이 있어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들이 전자쌍들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뭐를 할 거다? 결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자, 거기 보면 전자쌍 반발 이론은 분자에서 거기다 별표입니다. 중심 원자에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쌍이 중심 원자 말고 주변 원자도 있는데 걔네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중심 원자만 신경을 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정정기적인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가능한 한 어떻게 있으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은 분자의 구조를 뭐 가지고 판단을 한다?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거 받치고 있기 힘들면 가운데로 배치시키면 되잖아. 괜찮아. 아니야, 제가 있어. 아니 이게 조금 삐뚤. 네, 저 생각해보니까 루이스 전자현식까지 나갔어요. 응, 됐어. 그럼 됐잖아요. 그걸 뭐 받치.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때 뭐만 본다? 우선 중심 원자. 아까 선생님이 H2O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중심 원자예요. 얘의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을 제일 적게 하는 배치를 우리가 이루어주게 하면 되는 거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결정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 분자를 그릴 때 니네가 이렇게 안 그리고요. 얘가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구분이 돼요. 네. 왜? 얘네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게 중심 원자의 뭐다? 전자쌍이.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중심 원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전자쌍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는 거기 보면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자, 내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2개. 2개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만약에 플로린이랑 붙어요. 네. 그죠? 플로린이랑 붙어요. 또는 아니 우선 이거부터 하자. H를 봅시다. H2. 얘부터 볼게요. 자, 얘는 전자쌍 하나를 내놔가지고 여기다 공유 전자쌍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배치가 되죠. 네. 맞죠? 이런 애들은 중심 원자가 없죠. 얘 자체가 중심 원자가 되니까.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됩니다. 이런 애들을 직선형이라고 해요. 근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에요. 만약에 마그네슘이 염소랑 붙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네. 그럼 Mg가 여기다가 공유결합하나 여기다가 공유결합하고 가운데 전자쌍이 없어요. 중심 원자가 이제 더 이상 전자쌍이 없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랑도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 완전 반대쪽에다가 전자쌍을 위치시켜요. 밀어내는 힘이 최대가 될 수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떨어지게끔, 반발력이 제일 작아지게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놓았을 때보다 얘랑 사이의 거리가 얘랑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죠. 그럼 얘는 반발력이 크다고. 그러니까 반발력이 제일 작아지게끔 제일 멀리다 갖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180도를 이룹니다. 이런 거를 직선형이라고 해요. 직선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밖에 없어.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럼 이 전자쌍을 그냥 반대로 배치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직선 모양의 분자 구조가 된다. 그게 직선형이에요. 네. 네.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거 있죠.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애들.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애들? 세 개인 애들이죠. 그럼 얘는 공유결합을 몇 개를 하냐면 세 개를 해요. 다른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공유결합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무슨 결합만 있었어? 공유결합만 있었죠. 니네가 분자 구조를 이해할 때는 공유결합 가지고 우선 얘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모양을 찌그러뜨리면 돼요. 첫 출발점이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냐예요. 근데 우리는 공유전자쌍만 있는 것부터 모양을 익히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어. 그럼 얘랑 반대로 배치시키면 된다.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없고 공유전자쌍이 3개야. 그러면 120도씩 떨어뜨리면 돼요. 이게 제일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세 쌍을. 정삼각형 모자, 평면삼각형 또는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얘는 무슨 형? 직선형. 얘는 평면삼각형이에요. 네. 이해되죠?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없고 공유전자쌍만 몇 쌍 있을 때? 3개 있을 때. 마지막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쌍만 4쌍 있을 때예요. 4쌍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니네 정삼각뿔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정삼각뿔? 네. 정삼각형 4개로 만든 거? 네. 가운데에 얘가 있어요. 중심원자가. 그리고 이 끝에 공유결합이 있는 거예요. 꼭지점에.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정삼각뿔 정가운데에 중심원자가 있고 각 꼭지점에 공유결합하는 애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몇 도냐면 109.5도예요. 각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직사점은 몇 도? 180도. 자, 평면삼각형은 120도. 정삼각형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9.5도예요. 정사면체예요. 수연아 전화를 받아. 그 정도면 급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눈이 떨려요. 마그네슘 부족이요.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요. 수연아 받아도 돼.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판단하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다? 중심 원자에 들어있는 공유전자 쌍이 몇 쌍이냐예요. 2개면 직선형, 3개면 평면삼각형, 4개면 정사면체 구조인 거예요. 네. 이해되죠? 다른 비공유전자 쌍이 중심 원자에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예요.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니네 전자쌍이 공유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NF3를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는데 니네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내가 그림을 그냥 보기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중심 원자인데 공유전자쌍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얘가.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을 때 그 전자쌍에는 공유전자쌍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공유전자쌍도 들어가는데요. 얘네들 반발력, 이 전자쌍들의 반발력보다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야죠. 왜냐하면 반발력이 크니까 걔네들이랑 멀리 떨어뜨려 놔야지 반발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비공유전자쌍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찌그러져요. 자,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F3는 공유전자쌍이 3개니까 이런 모양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3개니까 이런 모양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공유전자쌍이 3개니까. 그러면 여기가 120도여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띡 생기면 무슨 짓이에요?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보다, 잘 봐요,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비공유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이 더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상하다.
왜?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이 얘보다 적으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그럼 중심원자는 전자쌍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 몇 개? 3개랑 비공유 하나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전자쌍이 4개 갖고 있으면 원래 무슨 구조를 가져야 되죠?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야 돼요. 맞죠? 네. 원래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이 공유전자쌍이 하나가 비공유잖아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더 크니까 정사면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정사면체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면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삼각불령. 삼각불형 어디 나와 있는데? 안 나오나? 삼각불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찌그러져서. 네. 그리고 여기의 각도가 원래는 109.5도인데 네. 몇 도가 되냐? 107도가 돼요. 비공유 하나당 2.5도씩 빼면 돼요. 네. 비공유 하나당 2.5도씩 빼면 돼요. 만약에 물 봐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얘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몇 개야? 2개라. 그럼 얘네들이 반발력이 더 크니까 얘가 공유전자 쌍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중심원자를 봐. 전자쌍이 총 몇 개야? 4개. 4개니까 몇 도여야 되는데 109.5도여야 돼. 네. 4개는 아까 109.5도였잖아. 전자쌍이 4개면. 네. 근데 문제는 2개가 비공유야. 네. 그럼 이 각도가 나오겠어? 아니지. 얘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각도가 줄어든다고. 그럼 요 사이 각도가 뭐가 되냐면 104.5도가 돼요. 와우. 여기서 몇 도 줄었어? 5도 줄은 거야. 비공유 하나당 몇 도? 2.5도씩 줄여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양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런 거예요. 자, 중심원자를 본다. 중심원자를 봐서 총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2개다. 전자쌍이 2개예요. 여기서 H2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렇게 HH는 이거는 일장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공유전자쌍이 2개부터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2개다. 그럼 이 식기가 다 공유면 무슨 형이 되는 거야?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지? 근데 만약에 직선형이 되면 여기가 몇 도인데? 180도인데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공유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만약에 붙어버렸어. 하나가 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하나만 있으면 옵택 규칙이 안 만족해져. 2개가 붙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고? 구부러지고 여기가 몇 도가 된다? 104.5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비공유 전자쌍도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으로 다 카운팅을 한다 안 한다? 한다야. 그래서 총 전자쌍이 2쌍이면 몇 도에서 시작해? 180도에서 시작이야. 그리고 비공유가 있을 때마다 구부러뜨리면 돼. 총 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3쌍이야. 그럼 몇 도에서 시작해? 120도에서 시작을 하면 돼. 그리고서 구부러뜨리면 돼요. 총 전자쌍이 4쌍이야. 그럼 몇 도에서 시작해? 109.5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더 쭈그러뜨리면 되는 거야. 네. 이 총 전자쌍에는 비공유까지 포함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비공유가 생길수록 애들을 구부러뜨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자, 이제 선생님이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왼쪽으로 잠깐 가봐요. 자, 거기 보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어떻다? 크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런지가 거의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있는 거죠. 네. 중심 원자에만 있고 공유 전자쌍은 전자 2개가 공유하는 거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있고 공유 전자쌍은 얘랑 얘랑 걸쳐서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심 원자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얘네가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은 공간을 나눠서 쓰는 거고 얘 공간, 얘 공간에 걸쳐 있는 거고 얘네들은 얘 공간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속해 있고 공유 전자쌍은 두 개의 원자가 공유하고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더 어떻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뭐하다? 크다. 그 왼쪽을 보시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상상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죠.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니네 거기 보면 분자의 구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중심 원자에 뭐만 있는 경우?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아까 배웠죠? 네. 자,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BeFFL. 이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불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럼 여기 몇 도? 180도.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형? 직선형. 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데 세 개인 경우 몇 도? 120도 평면삼각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CH4 C랑 여기 H 있는 거 공유 전자쌍 4개 정사면체 구조 몇 도? 109.5도. 여기서 시작한다. 기본형이다.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중심 원자에 뭐가 있는 경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자, 거기 보면 1번 전체 전자쌍을 배치한 후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공유 전자쌍의 배열로 뭐부터 결정한다? 구조를 결정한다. 여기에 들어갈 건지 여기에 들어갈 건지 여기에 들어갈 건지부터 우선 카운트를 해요. 그래 놓고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반발력이 커질수록 결합각이 어떻게 되게 해주면 돼요? 작아지게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야? NH3죠. 자, NH3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N에 H가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기에 비공유가 있다. 그러면 얘 총 전자쌍이 몇 쌍이라서 4쌍이죠. 하나, 둘, 셋, 4쌍이라서 4쌍에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가 원래 109.5도여야 되는데 얘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찌그러진다. 그래서 N,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태? 삼각뿔 형태가 되는 거고 결합각은 여기 사이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유랑 공유 사이의 각도를 결합각이라고 해요. 네. 비공유랑 공유 사이를 세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몇 도가 된다? 비공유 하나니까 여기서 몇 도 빼? 2.5도 빼가지고 얘네들의 결합각은 몇 도? 107도가 된다.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네. 자, 물 분자도 마찬가지죠. H2O인데 O에다가 H를 2개를 붙였는데 문제는 비공유가 2개가 있다. 얘도 총 전자쌍이 몇 쌍? 4쌍. 얘 직선에서 시작하면 안 돼. 네. 하나, 둘, 셋, 4쌍이야.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비공유가 2개가 있으니까 더 찌그러지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여기가 비공유 2개니까 109.5도에서 2.5를 2번 빼서 몇 도? 104점. 104.5도가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죠? 직선형 배웠고요. 평면삼각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 배웠고요. 삼각뿔형이 배웠어요. 얘가 삼각뿔이죠. 삼각뿔형. 그 다음에 구분형 배웠거든요. 네. 여기서 평면에 존재하는 애들은 뭘까요? 이것도 뭘까요? 평면 상태에 존재하는 애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직선형, 평면삼각형, 구분형. 얘는 2D라는 얘기예요. 2D. 한 평면에 존재한다. 분자가. 그 다음에 여기 정사면체, 삼각뿔형 있죠? 얘네들은 3D예요.
입체 공간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니면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분자 쭉 주고선 얘네가 평면 상태에 존재하는 애들은 누구야?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만 입체 도형. 나머지는 평면 도형. 네. 오케이? 그러면 비공유전자 쌍이 있을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줬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다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다중결합은 거기 보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다중결합을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한다. 거기다 비추기.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죠. 자 이렇게 돼요.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 쌍이 없어요. 왜?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보냈다. 그럼 얘 하나 취급하면 공유전자 2개 있는 거랑 똑같겠네. 그럼 여기 몇 도? 180도. 무슨요? 축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화환수소죠. NHCN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HCN 이렇게 돼요. 얘도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하나, 둘, 셋, 4개 공결합했습니다. 네. 맞죠? 네. 자 여기 몇 도입니까? 180도. 얘 하나로 취급하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유결합이 2개만 있는 것처럼 카운팅이 될 때는 그냥 180도가 되면 돼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니네 그 폼알데하이드 알죠? 네. 그죠? 어떻게 생겼어요? O, C에 H, H 생겼다.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얘 하나 취급하니까 하나, 둘, 3개 공유결합이 있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네. 탄소인데 여기 2개,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전자쌍이 없다. 그럼 얘 120도네. 이 질환을 해버려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직선일 때 그러니까 다중결합을 하나 취급했을 때 공유결합이 2개만 있을 때는 180도가 맞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보다 반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단일결합에 비해서 반발력이 커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 122도가 돼요. 100. 여기도 122도가 되고요. 그럼 여기 결합각은 몇 도가 될까요? 116도가 되죠. 2도씩 빼가지고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으로 보내버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뭐가 크다?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거기 폼알데하이드의 결합각이 나오죠. 네. 얘도 평면삼각형이라고는 해줘요. 평면삼각형이라고는 해주지만 문제는 거기 보면 결합각이 어디가 122도, 어디가 116도인지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네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애가 누구냐? H2O2예요. 20개의 분자 구조가 잘 나온다고. 얘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알려줬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비공유전자쌍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해서 여기 구분형, 여기 구분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니네는 다 루이스 구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그냥 반듯반듯하게 연결해 버리는데 그렇게 그리시면 이제 큰일 나요. 이렇게 그려주고 니네가 비공유전자쌍 다 표시해서 꼽으로 대면서 각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저건 몇 도예요? 104.5도죠. 비공유가 2개인데. 그건 공유결합이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잖아요. 근데 109.5도인데 비공유가 2개니까 여기는 104.5도죠. 104.5도짜리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예요. 구분형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돼요? 안 돼요? 구분형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 시험 문제 물론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H, C, H, H, O, H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얘 몇 도, 알파 몇 도.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몇 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주죠. 근데 문제는 각도를 물어보는 거야. 실제 적용량이 아니니까. 자 그럼 알파는 몇 도일까요? 109.5도. 109.5도가 맞아요. 왜? 중심 원자에 전자쌍 4개, 비공유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180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104.5. 104.5도예요. 원래 여기를 주지 않죠. 원래 물어볼 땐 이렇게 물어봐요. 베타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산소죠? 비공유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여기가 구부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4.5도냐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니네가 각도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네. 수연이 이해되니? 자 넘어갑시다. 자 그 옆에는 푸시고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시간. 풉시다. 잠깐 끊어줘.